대충 맞겠지 이 정도면? 맞아라 수평. 씨, 되도록이 미치겠네. 원숭이 도착. 원두. 원숭이 도착. 감사합니다. 질감 한번 불러주실까요? 네, 기념쌤 쪽에 따라가. 아니 그거까지는. 무슨 말? 쌤밖에 없는데. 학원에 없어. 왜 나한테 말하면 당신이 챙겨야 되는 걸? 그냥 그렇죠. 지금 없다고? 어디 있는데? 글쎄요, 아마 집에 있지 않을까. 당연히 여기 있을 줄. 세상에. 자. 대회는 잘했어? 근데 주사위 3개 할 걸. 진짜 별로야. 그래 한 번도 본 적 없긴 하다. 문제를 많이. 3개로 바꿀까? 아니야. 8개는 해야지. 시간이야. 8개는 해야지. 두 눈의 수의 합이 아 주사위구나. 나 동전인 줄. 오케이 주사위면 2개지. 진짜 주사위 3개 4개씩 맞잖아. 양심 없음. 그게 가능한가 싶어서. 그러네. 사이 주사위 2개만 하자. 36개. 확률 개수를 만들고 그 확률 개수의 확률을 보는 것이오. 저 오순이 저게 맞아? 서로 다른 주사위 2개를 던지는 시. 서로 다른 2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시. 틀리진 않았겠네. 그럼 원래 어떻게 나오는데요? 우리 뭐? 주사위 없나? 이거 노트 약간 파본 느낌의 막 스크래치난 노트인데 연습장 쓰실 분? 이미 많이 받아서 좀 전파보는 좀. 근데 파본인데 내가 보기에는 혜영쌤이 보기에 파본이고 내가 보기에는 표지가 약간 앤틱한 느낌이랄까? 오히려 좋아요. 오히려 좋아 이건. 그럼 그것도 나눠주면서 당신은 특별한 느낌. 나눠주고 싶습니다. 이거는 진짜. 그렇구나. 이분대로 마무리합시다. 와 정말 너 명태 2장 줬지? 네. 여기 좀 잘 나와. 우도지. 그럼 어디까지? 우도지는 어디 갔지? 아 우도지 나한테 있구나.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예, 뭘로 했는지 써야지. 까먹었는지 어떡해. 난 아까 복습하고 왔는데 예습하다가 가까운 거 아니 그럴 리가 없지. 맞겠지? 개수? 그래서 영역이 독특하네. 근데 3일 만에 다 까먹은 거 같은데? 3일은 아니야. 일주일 정도 돼? 일주일 정도 돼. 아니 마지막으로 본 게 3일. 뭘로 할 거야? 규칙성이 뭐야? 두 눈에 차. 정말 차 그거 그랬어. 여기 있었는데.
쌤 기억이 안 나요. 아 이거 아닌 이거 맞나? 이거 아니야? 그러면 개념 한번 봐봐. 이거 맞을 거야. 이 어디? 여기. 근데 이거 뭔가 좀 맞나 약간 좀 그런. 뭔 소리야? 두 눈의 합이 10 이상인 확률 변수가 무슨 말이야? 얘가 좀 이상하다 하면서 만들긴 했는데 확률 변수가 무조건 한 개에 대응하는 표본 공간에서 한 개에 대응하는 변수. 그렇게 하면 확률 변수가 안 되죠. 표본 공간에 있는 애들이 숫자에 안 대응되잖아. 10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네요. 모든 게 대응돼야 돼. 그렇군. 그럼 2 이상으로. 자, 확률 변수라는 게 뭐였어요? 한 표본 공간에 함수요, 모든 함수. 변수가 대응되는 데 있는 확률 변수란 표본 공간에 원소를 어떤 실수에다가 대응시켜 놓은 함수죠. 네. 그죠? 네. 핵심 포인트는 표본 공간은 숫자가 아닐 수도 있는데 확률 변수는 실수가 돼야 된다. 그게 포인트고 얘가 다 대응되는 함수라고 했으니까 여기 있는 모든 원소가 대응에 참여해야 되고 네. 한 번씩만 써야겠죠. 그죠? 그러면 지금 민서는 유기약수의 개수, 그 다음에 연주는 두 눈의 차라고 설정을 했는데 그러면 그 두 개를 피해서 또 다른 방식으로 확률 변수를 만들면 일단 표본 공간은 1, 2, 1, 3 이딴 애들 있을 거고 6, 6까지 총 몇 개 있을 거? 36개 있을 거예요. 그러면 확률 변수 x를 만들 건데 x라는 확률 변수를 만듭시다. 뭘로 만들까? 규칙상 두 눈의 수의 차 말고 유기약수의 개수 말고. 유기약수의 개수 어떻게 생각해? 개참신하다. 합이 2 이상. 유기약수의 개수면 저 뭐지? 확률 변수. 아니 이거 뭐라 그러죠? 밥. 순서상 순서상 안에서 유기약수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하고. 그래서 0, 1, 2 있어요. 두는 중 크거나 같은 수로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애들이 몇 개? 뭐뭐해서? 0부터 6까지. 얼굴 1부터 0이 넣을 수 1부터 있는 6까지. 주사위는 1, 2, 3, 4, 5, 6까지. 그지? 크거나 같은 수니까 뭐에 1,1은 1로 갈 거고 1,2는 어디로 가? 2로 갈 거고 1,3은 3으로 가겠죠? 6,6은 6으로 갈 거고. 예. 그죠? 네. 그러면 이건 이제 확률 변수를 만든 거고 그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를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확률 변수는 너네들이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어. 만들기 나름이야. 하나의 표본공간 가지고 물론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보통 너네가 자유롭게 설정하는 경우는 없는데 그래서 이런 문제를 준 거고 근데 확률 변수가 정해지면 확률 분포는 당연히 하나로 정해질 겁니다. 네. 그죠? 확률 분포를 구해보자. 확률 분포는 보통 이렇게 해서 표로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이제 표로 보는 게 편하잖아. 그러면 x가 1 값을 가질 확률 1 나오려면 어떻게 돼야 돼? 1,1밖에 없어요. 1,1밖에 없죠? 네. 그럼 여기 확률 몇? 36분의 1. 36분의 1 2 3 4 5 6 그죠? 여기 다 더하면 뭐 해야 돼? 여기가 1이어야 되죠? 36. 자, 분모 36으로 계속 유지하겠습니다. 약분 안 하고. 예. 2 나오려면 어떻게 돼야 돼? 1,1이랑 1,2랑 2,2 두 개. 1,2, 2,1, 2,2 세 개 있죠? 네. 그죠? 네. 36분의 3. 3 나오려면 자, 개. 여기가 3 나오고 여기가 5개. 1 또는 2 또는 3
그지? 네. 여기 3, 뭐시기 여기 몇 개? 여섯. 3개. 그리고 3 3 이것도 몇 개? 3개. 또 3개. 그럼 여기 3개 여기 3개 6개죠. 중복. 근데 그 중에 3,3만 중복. 그래서 1만 빼주면. 그죠? 1만 빼주면 5개. 그죠? 네. 그럼 4도 마찬가지 아니? 네. 4, 뭐시기 몇 개? 4개. 4개. 뭐, 4 몇 개? 4개. 7개. 근데 그 중에서 하나 뺄 거니까 등차수열. 맞지? 36분의 2씩. 그치 2n-1이니까 지금. 그러네. 그러면 36분의 5 나오려면 5, 5개 9개 되겠죠? 6 나오려면 11개. 11개 대박.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게 확률 분포를 구한 거죠.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낸 거고 만약에 확률 분포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라고 하면 이제 여기다 대고 이제 노가다를 해야겠죠. 그죠? 이 얘기야. 자, 내가 이 문제를 낸 이유는 개념을 모르면 이 문제가 뭘 요구하는지 알아먹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개념 복습이 돼 있으면 문제가 뭔 말인지 알아먹을 거고 개념 복습이 안 돼 있으면 문제가 뭔 말인지 못 알아먹겠죠. 그래서 낸 거고 이런 내용은 물어보지 않습니다. 문제로. 왜? 보시다시피 문제가 서술형이 돼야 돼요. 예. 못 물어봐. 물어보고 싶어도. 그럼 몰라도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네, 첫 번째 시간에도 말했지만 통계의 모든 파트는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납니다. 확률 변수에서 시작해서 확률 변수에서 끝나. 근데 애들이 어느 순간 통계를 공부하다 보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쭉 공부하다 보면 중간에 한번 탁 잘라서 물어보잖아? 그럼 확률 변수가 뭔지 모르면서 확률 변수를 배우고 있어. 그러면 통계의 모든 지식이 이렇게 딱 축적돼서 한 번에 머리에 빡 박혀야 되는데 휘발됩니다. 기반이 무너져가지고. 휘발되잖아? 그러면 3개월에 한 번씩 통계를 다시 공부해야 되는 존나 비극적인 상황에 처하게 돼. 나 재수할 때 3개월에 한 번씩 통계를 까먹어서 다시 공부했거든. 우와. 몰랐어 그때까지. 나 심지어 수능 보는 순간에도 확률 변수가 뭔지 모르고 수능을 봤어. 3개월이면 휘발됩니다. 3개월이 뭐야? 선생님 수능에서 확통, 기하, 미적 다 봤어요? 나? 합통 기하 미적 다 봤지? 아 그런 시절이었구나. 아 그러면 또 이과는 3개 아니에요? 이과 선택하면 화통 기하 미적이고 문과 선택하면 화통인 거예요? 그치? 오. 그 시절에는 이과 개불리야. 그 시절이야. 호랑이 담배 피던. 호랑이 담배 피고 막 박지성이 선수고 막. 박지성 선수 아니야 지금? 아니 지금 은퇴한지가 맨날 박지성 맨날 뛰던 시절이야. 모르죠 누군지? 개웃기네. 그래서 손흥민이 주장 달았죠. 더 있어요 문제? 네. 문제 또 있죠. 헐. 몇 개 있어요? 공간이 부족할 것 같은데. 자, 1번만 풀어봅시다. 그냥 답만 말하기로 하지. 만약에 내가 다 맞으면 설명 안 하고 넘어갔을 거야. 마지막 0이지? 네 1번 맞죠? 응, 1번. 거기 있는 줄. 갑자기 연예기가 나오고. 헐. 죄송합니다. 이상하지? 근데 그 뭐 임마? 네. 뭐?
정신 차려. 네. 그지? 얘는 몇? 10. 10 나왔어? 나왔어? 헷갈려. 오케이 굿 좋습니다. 그럼 넘어가죠. 확률 질량 함수면은 저 다도에서 1 나와야 되죠? 예. 그죠? 확률 질량 함수가 뭐였더라? 그 이상확률 분포의 확률 이상확률 변수에 변수의 확률 분 확률 변수가 두 종류가 있다. 셀 수 있는 것과 셀 수 없는 것. 셀 수 있는 속성을 가진 애들로 만들어진 게 이상확률 변수. 네. 셀 수 없는 속성, 실수나 유리수 전체 어떤 부분 그런 걸로 만들어진 게 연속확률 변수. 근데 이상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가 확률 질량 함수죠. 네. 근데 그냥 확률 분포랑 확률 질량 함수랑 약간 뉘앙스 차이는 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다르다고 했지? 약간 범위가 제한되고 좀 더 크고 그죠? 그런 네. 뭔가 갑자기 확 얼버무려지는데? 제한되고 제한 확률 질량 함수는 규칙성을 찾으라는 느낌으로 말해주고 확률 분포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값이 분포되어 있는지를 물어볼 때 쓰죠. 네. 그죠? 표로 요구하죠. 그지? 네. 어느 쪽에 확률이 어느 정도 차지하고 어느 쪽에 확률이 어느 정도 차지하냐를 전체적으로 어떻게 뿌려져 있는지를 말할 때는 확률 분포. 그 확률이 구해지는 규칙성을 말할 때는 확률 질량 함수라고 부르죠. 네. 그죠? 그래서 얘는 지금 규칙성이 거잖아. 35분의 a-x. 이 x가 변함에 따라서 여기 값이 확률 값이 결정되는 규칙성이 제시되어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럼 연속 확률 변수도 그런 거랑 비슷한 게 있을 거 아니야. 네. 근데 연속 확률 변수는 문제가 좀 있어요. 자, 바로 개념 들어갑니다. 네. 바로 다음 개념 들어간다고 지금. 자, 스무스하게. 연속 확률 변수도 확률 질량 함수처럼, 그러니까 이산 확률 변수에서의 확률 질량 함수처럼 연속 확률 변수도 확률 값을 알려주는 뭔가가 필요할 거 아니? 그지? 예. 연속 확률 변수는 연속적인 수이기 때문에 x가 이딴 식이야. 확률 변수가 예를 들어서 뭐 x가 뭐 0 이상 5 이하 이렇게 하면 모든 실수야. 네. 네. 자, 어떤 시행의 결과일까는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시행은 대부분 이산적이니까. 그러면 시행은 일단 쌩까고 시행 뭔지 모르겠는데 보통 이제 이건 조사거든요. 그럼 뭐 어떤 표본관이 있었어. 왜 뭘 모르겠어. 근데 이거에 의해서 확률변수 x가 만들어졌는데 그 확률변수 x가 0에서 시작해서 5까지의 모든 실수를 가지고 있어. 그럼 여기 몇 개 있어? 실수. 무한대 많이. 무한 개 있겠죠. 졸라 많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각각의 값이 여기 0도 있고 1도 있고 뭐 0.001도 있고 뭐 그럴 거 아니야. 네. 각각의 값이 하나의 확률 값을 가져버리면 네. 뭐 P1, P2 있다고 가져버리면 여기 확률이 몇 개 나올까? 또 무한대. 무한개. 무한 개 나오겠죠. 네. 근데 우리가 알고 있잖아. 확률을 다 더하면 몇이어야 돼? 1 1이어야 1이어야 돼. 그럼 P1, P2 얘네들이 아무리 작아봤자 다 더하면 몇이야? 1 예. 근데 이게 만약에 무한 개 있다면 1 0.00000000001이 무한 개 있으면 어떻게 되게? 1이 안 돼요. 무한이 돼. 그 값이. 어.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아니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각각의 값이 하나의 확률 값을 가져버리잖아. 그러면 확률의 총합이 1이 넘어버려. 무한기가 돼버려. 네. 그래서 연속 확률 변수는 절대로 하나의 값이 하나의 확률을 갖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값은 무조건 0이라는 확률 값을 가져. 그건 일종의 약속이고 그냥 약속이야. 확률이 0이라고요? 확률이 0이야. 하나의 값이 나올 확률은 0으로 약속돼 있어. 그럼 0 더하면 0이잖아. 그러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내 얘기를 들어봐.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런 문제들이 생기지. 얘가 값이 있어도 지랄이고 값이 없으면 더 지랄이잖아, 그지? 네. 네. 얘가 하나의 값이 0이다. 그럼 00000 해서 다 더하면 0이네. 네. 그럼 아니야, 그렇게 해도 안 되겠네. 네. 그지? 네. 그럼 이제 어떡하지? 해서 나온 게, 그러니까 확률 변수가 연속 확률 변수였을 때 네. 그들의 확률 값을 알려주는 방식을 새롭게 고민해야 돼요. 확률 질량 함수랑 다르게. 네.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게 확률 밀도 함수예요. 확률 밀도 함수라는 개념이 있어. 얘는 확률 값을 직접적으로 제시해주는 함수가 아니에요.
확률값을 직접적으로 제시한다는 건 이런 거야. 0이 가질 확률은 몇이야? 0.001이 가질 확률은 몇이야? 루트 2가 가질 확률은 몇이야? 이렇게 직접 제시해 주는 거. 네. 그게 아니고요. 그걸 쓴 확률 질량 함수랑 이름을 구분할 필요가 없었을 거야. 전혀 달라. 확률 밀도 함수는 봐봐. 밀도가 뭐? 질량을 부피로 하는. 그죠. 물리적으로 하면 부피분의 질량인데 우리가 일반적인 일상어에서는 밀도 하면은 어떤 의미야? 얼마나 촘촘히 되면 그지? 밀집된 정도를 밀도라고 할 거 아니야. 그러면 확률이 어디 쪽이 몰려있고 어디 쪽이 덜 몰려있는지를 알려주는 함수가 있다 이거야. 오케이? 네.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기가 0이야. 정의역이 0에서 아니 확률 밀도 아니 확률 변수의 값이 0에서 5 사이의 값을 가질 거잖아. 그러면은 정의역이 0에서 5 사이에 있는 함수를 하나 볼 거야. 근데 그 함수가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어. 그리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아, 0에서 1 사이의 값들이 나올 확률보다 4에서 5 사이에 나올 값들이 4에서 5 사이의 값들이 나올 확률이 더 높구나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확률 밀도 함수는 확률이 어느 쪽에 밀집되어 있는지를 알려주는 함수예요. 오케이? 네, 그럼요. 뭐 우리나라 평균 키 뭐 이런 거 하잖아? 그러면은 뭐 남녀 그냥 다 합쳐서 성인 평균 키 하면은 대충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고. 그럼 이쪽에 한 뭐 140 뭐 이렇게 있고 이쪽에 한 195 뭐 200 뭐 이렇게 있고 여기 가운데 뭐 한 170 남녀 합치면 평균 키 몇 나오려나? 170 나올 것 같네요. 172? 뭐 170을 칩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그치? 근데 사람의 키라는 게 우리가 측정을 정확하게 못해서 그렇지 키라는 개념은 결국 길이라는 개념은 연속. 연속적인 값이야. 그러겠죠? 예. 그럼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고. 아마도. 실제 이렇게 나와요. 나중에 배우는데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고. 그럼 우리가 어떤 정보를 알 수 있냐면 아 170 근처에 있는 값이 많이 나오겠구나. 190이나 200 근처에 있는 값은 좀 적게 나오겠구나. 140에서 130 사이에 있는 값은 좀 적게 나오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갈 거라고.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확률 밀도 함수라는 건 사실 원래 의미 그 자체는 딱 보면 어느 쪽에 확률이 분포되어 있는지를 어느 쪽에 뭉쳐 있는지 어느 쪽에 밀집되어 있는지를 알려주는 함수예요. 그런 의도로 만들어진 거야. 근데 이렇게 하면 수학하는 사람들이 좋아하겠니? 아니요. 대충 알아야 되잖아. 뭐야 많고 적고로 구분하는 게 어딨어.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는 사실 이런 기능만 있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어떻게 하냐면 자 봐봐. 되게 정밀하게 만들어진 함수인데요. 이제는 책을 봅시다. 확률 밀도 함수. 자, 어떤 범위에 속하는 모든 실수의 값을 가지는 확률 변수를 연속 확률 변수라고 하고 확률 밀도 함수는 이렇게 됩니다. 자, x가 확률 변수인데요. x가 알파 이상 베타에서 모든 실수의 값을 갖는 연속 확률 변수라고 칩시다. 즉 이 말은 x가 이게 확률 변수잖아. 네. 확률 변수는 일종의 집합이잖아요. 그죠? 네. 집합인데 어떤 집합이다? 무한한 집합 개수가. 알파 이상 베타 이하의 모든 실수들을 모아놓은 집합이다. 오케이? 네. 근데 같은 범위, 그 알파 이상 베타 이하의 범위에서 정의된 어떤 함수 fx가 있는데 fx가 다음 세 가지 성질을 모두 만족시키면 연속 확률 변수라고 합니다.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합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 1번, fx가 0 이상일 것. 그 범위 안에서. 2번, 그 아까 여기서 정의역이 알파에서 베타까지라고 했잖아. 그러면 알파에서 베타까지랑 fx랑 x축이랑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1이어야 돼. 그러니까 fx랑 x축이랑 x는 알파랑 x는 베타.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에서 보면 알파, 베타, x축 그 함수. 그러면 이 전체 넓이 있죠? 네. 여기 넓이가 1이어야 돼. 이게 나중에 원래 정적분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정적분을 안 배워도 이걸 배울 수 있게 통계를 짜야 된단 말이야. 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사실 이거 정적분 한마디면 끝나는 말이긴 한데 원래 수학적인 개념 정적분 값이 1이어야 돼. 근데 우리 정적분 모르잖아 지금. 네.
그지? 그래서 그냥 이렇게 말합시다. fx랑 x축이랑 x는 알파랑 x는 베타, x는 알파랑 x는 베타는 어디서 나온 거? 저기 범위. 여기 범위. 그 확률 밀도 함수 아니 연속 확률 변수가 가지는 값의 범위만큼의 그 정의역을 가져야 되거든. 이 확률 밀도 함수도 전체 범위의 넓이가 1이어야 돼. 그리고 얘가 졸라 핵심이죠. 확률 변수 x가 a 이상 b 이상의 값을 가질 뭐야 이거? 확률은 자 확률 변수 x 연속 확률 변수 x가 a 이상 b 이상의 값을 가질 확률은 fx의 그래프랑 x축이랑 x는 a랑 x는 b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와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연속 확률 변수는 확률 값을 야 1이 나올 확률이 몇이니 3이 나올 확률이 몇이니 1.5가 나올 확률이 몇이니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고 1부터 범위로 물어봐야 돼. 그렇지. 범위로만 물어봐 확률. 야 1 이상 2 이하의 값이 나올 확률이 몇이니 아까로 따지면 뭐 170 이상 175 이하 나올 확률이 몇이니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그 사이 그 구간에 있는 넓이를 구하면 돼. 뭘로? 정적분으로. 근데 물론 정적분이라는 게 여기 안 나와요. 네. 우리는 그런 거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이론적으로 개념적으로 그렇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돼. 그 부분의 넓이가 확률 값이다. 이 세 가지를 만족시킨 애들을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합니다. 확률 변수 x에. 오케이? 예. 이해됩니까? 예. 그럼 만약에 우리가 어떤 확률을 요구받으면 그 부분의 넓이를 구해보면 돼. 그럼 우리한테 문제로 나오면 어떤 문제를 주겠냐면 그 부분의 넓이를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애들로만 줘요. 그럼 당신들이 구할 수 있는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데? 삼각형, 사각형. 사각형, 원 뭐 이런 거밖에 없잖아. 그럼 원은 당연히 안 나올 거고 사각형은 나올 거라고. 네. 사다리꼴 넓이 구할 줄 알죠? 예. 그런 애들 나올 거예요. 만약에 나온다면. 자 봅시다. 예를 들어서 문제가 없네요. 뭐가 웃기죠? 삐뚤빼뚤들 제가 넘기서 찢어져서 들어갔어. 그래서 저 부분은 칠판으로 할 거예요. 짱났어. 자, 3번 봐봐. 그냥 같이 풀게요.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요거래. 절대값 x고 x의 범위가 이거래. 그럼 이 연속 확률 변수 x라는 아이는 범위가 어떻다는 거?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값만 갖는다는 거. 오케이? 네. 그 확률 변수의 범위가 확률 변수가 가지고 있는 값들의 범위가. 근데 그걸 어떻게 한 거야? 지금 연속 확률 밀도 함수의 정의역이 그거랑 같기 때문이에요. 같아야 되기 때문에. 네. 오케이? 자, 근데 x의 절대값이 이 x는 지금 뭐예요? 확률 변수 x입니다. x의 절대값이 0.5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을 구하래요. 그럼 이 얘기는 한마디로 x가 마이너스 0.5 이상 0.5 이하 1 확률을 구하라는 얘기죠. 네. 절대값 부등식 풀면. 그죠? 네. 그럼 봐봐. 얘는 뭐랑 같아야 되냐면 x축이랑 확률 밀도 함수랑 x는 마이너스 0.5, x는 플러스 0.5 사이의 넓이랑 같아야 돼. 예. 그럼 생각해봐. 얘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이거 뭐냐 이거. 이렇게 생겼어요. 대충 이렇게 생겼죠? 네. 그죠? 네. 그리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정의돼 있어?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정의돼 있어. 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여기 전체 넓이 구해보면 몇 나와? 1 나오죠. 1 나오죠. 왜? 여기 왼쪽이면 2분의 1. 여기가 0.5고 여기 0.5일 거 아니에요. 그럼 전체 넓이 1이야. 확률 밀도 함수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 헐리. 그지? 근데 우리한테 뭐 물어봤어? 이거 물어봤어. 그럼 어디로 가면 돼? 반쪽 여기 0.5부터 마이너스 0.5부터 플러스 0.5까지의 넓이를 구하래. 네. 이 넓이가 곧 확률 값이야. 네. 어떻게 하겠니? 실제로 구해봐요. 네. 실제로 구하면 되죠. 왜? 띠게 해봤자 직각삼각형일 거 아니야. 예. 여기 몇이겠어? 0.5. 여기 몇이겠어? 2분의 1. 2분의 1. 여기 넓이 몇이겠어? 4분의 1. 8분의 1. 8분의 1. 8분의 1. 여기도 8분의 1. 두 개 합치면 8분의 2니까 8분의 1이랑 4분의 1. 그러면 4분의 1. 닮은비를 이용. 그죠? 예. 그 밑에 문제 봐. 연속 확률 변수 x가 갖는 값의 범위는 0에서 8이래요. 0 이상 8 이하. 네. x의 확률 밀도 함수 fx의 그래프가 있다고 생겼어. 네. 여기가 몇인지 안 알려줬어.
넓이를 알려주세요. 근데 0에서 a까지의 값을 가질 확률이 4분의 1이래. 그럼 그 말이 무슨 뜻이야? 요 삼각형의 넓이가 4분의 1이다. 4분의 1이라는 얘기죠. 예. 그죠? 음. 자, a랑 b 어떻게 구해? B가 4분의 1이에요. b가 4분의 1이야. 왜? 각각은 뭐 넓이가 1이라서. 넓이가 1이어서 그치. 확률 밀도 함수라면 전체 넓이가 몇이어야 돼? 1이어야 돼. 근데 밑변의 길이가 몇이야? 8이야. 네. 그러면 넓이가 몇이야?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어야 되잖아. 근데 얘가 몇이어야 돼? 1이어야 돼. 그러면 너랑 하면 b가 몇이야? 4분의 1. 왜 b 4분의 1? 헐. 그럼 여기가 아까 넓이가 4분의 1이면 그럼 여기가 몇이어야 돼? 2. 2죠. a는 2. 끝났네. 계산이 안 된다. a, b는 3분의 2죠. 그냥 A. 우린 그걸 2분의 1이라고 얘기했어. 2분의 1 AB가 4분의 1이다 해도 되잖아요. 뭐라고? 2분의 1 AB가 4분의 1이다. 오, 씨발 천재다. 어쨌든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긴 했지만 그래서 B 원래 못 구하는 줄 알았어. 2분의 1에 AB가 4분의 1이라고? 여기 직각삼각형 이거 a 곱하기 b일 거라서 근데 어떻게 넓이가 확률이 돼요? 그냥 약속이에요. 그렇게 되는 함수를 찾은 거야. 아.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거꾸로인데요. 그걸 확률 밀도 함수로 삼는 확률 변수를 찾은 거야. 그리고 그걸 문제를 내준 거고. 그치. 그렇게 그러니까 확률 알겠어. 밀도 함수가 존재하면 확률 변수도 존재하고 확률 변수가 존재하면 확률 밀도 함수도 존재해야 돼. 그럼 넓이 1이 아닌 연속 확률 변수도 있어요? 없죠. 왜냐면 그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으면 확률 아. 밀도 함수가 아니니까. 어. 오케이? 자 그럼 우리가 큰 틀에서 알고 있어야 될 게 있어요. 어차피 확률 밀도 함수는 여러분들이 당분간은 안 배워요. 뭐 당분간이라고 해봤자 우리 시간으로는 일주일 정도일 거긴 한데 실제로 학교였으면 뭐 한 3주 동안 안 배우거든. 여기서 한번 탁 보고 네. 여기서 저런 게 있대라고 소개만 한번 쓱 맛만 보여주고 한동안 안 나오다가 마지막에 정비문포에서 빡 나와. 근데 우리가 하나 알고 있어야 되는 포인트는 뭐냐면 확률 변수는 두 종류가 있다. 이산 확률 변수와 연속 확률 변수. 네. 이산 확률 변수에서 확률 값을 알아내는 방법은 직접적이야. 그래서 특정한 값이 가질 확률이라는 게 존재해야 돼. 연속 확률 변수에서 확률 값을 알아내는 방법은 넓이로 구해야 돼. 그러니까 범위에 대한 넓이가 확률이 되더라 라는 방식이더라.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 연속적이어서. 연속적인 값들은 무한계가 있으니까 이 무한계가 각각 하나의 확률 값을 가져버리면 여기가 1보다 터지는 거야. 1 이상으로 터져버리는 거죠. 네. 무한이 돼버립니다 여기가. 그럼 말이 안 된다는 거지. 네. 오케이? 그래서 넓이로 확률 관계, 연속 확률 변수다. 그리고 그 넓이로 확률을 구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함수를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예. 자 그럼 다시 이산 확률 변수로 갈 건데요. 정말 잠깐. 기대가? 113페이지로 갑시다. 현재까지 어때? 할만해? 예. 오랜만에 수업하는 것 같아. 어? 오랜만에 뭔가 수업하는 것 같아. 실제로 오랜만에 수업하고 있죠? 일주일 만에? 그래. 그치? 우리 마지막 본 게 저번 주 화요일일 거 아니야? 수요일이었네? 화요일. 화요일이었던 것 합통은 화요일. 같아요. 목요일 게 안 돼서 다 내일로 미뤘구나. 내일 우리 1시 반? 네. 이거 좀 바쁘네. 유진님이요. 바쁘면 좋은 거죠.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지? 좋지. 근데 이제 좀 열심히 살기로 했어. 네, 학종은 그냥 그 화목 8시 계속 고정인 거죠? 바꾸고 싶으면 바꾸고. 저는 안 괜찮아요. 근데 우리 이거 통계 7월이면 끝날 텐데. 그래서 8월 달에 어떻게 해요? 하고 싶다고 하면 계속 하고. 계속 무한반복으로요? 아니면 그냥 아니 근데 여기 대부분 확통 선택 수능부와도 확통 선택할 거 아니 너네? 얘네는 아니지 않을까요? 아, 이거 맞네. 수능 봤을 때 이거 하잖아. 사실 이네. 학주랑 민서 정도? 합주랑 저 말고는 다야. 비적하겠죠? 일단 저쪽 반이 하나 만들어졌거든.
그 민우 있는 확통반이 하나 만들어질 거야. 거기는 확률 처음부터 하는 그 경우의 수 처음부터 하는 확통반이 만들어져야 되고 나는 여기 8월 달 동안은 폭파시켰다가 나중에 다시 통계 한 바퀴 돌리면서 하려고 했거든. 근데 만약에 너네가 통계를 계속 하고 싶은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 하면 입안을 남겨놓고 그 하고 싶은 사람이랑 통계 문제를 풀겠죠. 고민해봐. 다음 주에 다시 물어볼 테니까. 네. 폭주까지 있을 때. 아니 어쨌든 개별 선택이야. 아. 근데 나는 효율성만 가지고 생각하면 폭발시킬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효율성만 가지고 생각하면 내가 학생이라면 8월달 한 달 쉬어도 충분히 가능하단 말인데 그건 내가 이제 통계가 어떤 과목인지 안다는 걸 전제하는 거긴 해. 너네는 뭔지 모르니까 지금 좀 무섭겠지만 내 판단으론 8월달 한 달 쉬어도 싹 가네. 통계 전 파트를 공부하는 게 다시 공부해도. 그래서 선택지를 줄 거고 만약에 계속 하겠다고 하면 다시 돌리겠죠. 통계를 처음부터. 목표는 다음 주 목요일까지 해서 통계 파트를 다 끝내버리는 겁니다. 물론 내일 보충 포함해서. 근데 안 될 수도 있음. 내일 아니 적어봅시다. 예. 113페이지 이산확률별수의 기대값. 기대값은 뭐냐면 평균이라는 뜻이랑 같습니다. 기대값이라는 말이. 평균이라는 말 배워봤죠? 네. 언제? 중학교 때. 아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도 배워? 초등학교 때 배우죠. 수학 시간의 평균을 초등학교 때 배우나? 수업 시간 말고 네. 그럼 그러지 뭐는데 않을까요? 중3 때 왜냐면요 확실히 초등학교 배워요. 때도 시험 보다가 막 평균 계산했잖아요. 한국에서는 막 했던 것 같은데. 초등학교 때 평균 계산했다고? 네. 근데 막 진단 평가 이런 거 각박한 세상에서 살았냐? 제대로 된 건 중학교 3학년. 근데 그 중학교 중학교 진짜로? 네 중학- 중학교 때 그 중학값이랑 평균이랑 평균이랑 대한 막 분산이랑 표준편차랑 해서 배우기는 해. 수학적으로 제대로 배운 건 중학교 3학년 때. 근데 알게 모르게 우리가 초등학교 때 사용했던 거예요. 자, 이산확률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네. 금마가 x1부터 xn까지의 n개의 변수를 가지고 있는 이산확률 변수예요. 그러면 확률 질량 함수가 이거라고 칩시다. 그 확률 질량 함수가 p x가 xi의 값을 가질 확률이 pi다. 이때 i는 1, 2, 3, n까지.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죠? 네. 라고 하면 네. 이런 얘기가 되거든. 예를 들어서 이거 예를 들어야 되나? 들어주세요. 예를 들어서 먼저 던져놓고 저렇게 고민하는 거 진짜. 그냥 예 없이 가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평균은요. 자, 얘가 확률 변수 x의 평균이라는 뜻입니다. 네. 그 기대값이 영어로 하면은 오. expectation일 건데 거기서 첫 글자 e를 따왔겠죠. 그래서 e 해가지고 x 하면은 확률 변수 x의 평균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이 기호는 꼭 이산확률 변수가 아니어도 적용되는 기호입니다. 즉, 저 확률 변수 x가 연속 확률 변수여도 이렇게 쓰면 그 확률 변수의 평균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그 확률 변수가 갖는 평균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자, 기대값이라는 말이랑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이거야. 이 확률 변수를 어떤 시행에 의해서 만들었을 거 아니야? 네. 그러면은 그 시행을 진짜로 했을 때 얻어지는 값에 대한 기대값인 거야. 오케이? 그런 거 계산해 본 적 없어? 막 이렇게 어떤 게임을 해. 게임을 해서 뭐 내가 1등 할 수도 있고 2등 할 수도 있고 3등 할 수도 있고 4등 할 수도 있어. 1등 했을 때 얼마 받고 2등 했을 때 얼마 받고 3등 했을 때 얼마 받고 4등 했을 때 얼마 받아. 와. 그렇다면 너는 이 게임을 할 것인가 뭐 이런 거 있단 말이야. 근데 게임 참가비가 얼마야? 5,000원 막 이런 식으로. 그럼 이 게임은 누구한테 유리하게 만들어져 있는가 이런 거 계산할 수 있어.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 게임을 무한히 반복했을 때 여러 번 반복해가지고 얻어지는 값들을 다 평균 내. 다 평균 내서 그 게임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돈의 평균 값을 찾는 거야. 그거랑 내가 내는 참가비랑 비교해보면 어디가 더 유리한지 알 수 있겠죠.
보통은 어디가 유리하게 돼 있겠어? 게임 만든 사람한테 유리하게 돼 있겠죠. 그죠? 그래도 그런 거야. 이게 어떤 시행을 했을 때 x1이나 x2나 x3나 xn 이런 애들이 나올 수 있는 거잖아. 네. 그리고 각각이 나올 확률이 이 정도, 이 p1, p2, p3 이런 애들인 거잖아. 그럼 이거를 진짜로 무한 번 돌려. 엄청 돌려. 막 1000만 번, 뭐 억 번 막 이렇게 돌렸을 때 실제로 얘네들이 몇 번, 각각이 몇 번 나왔는지 세는 거야. 네. 다 더해. 그 나온 값들을 다 더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실제로 돌린 횟수만큼으로 나눠. 자, 만약에 1억 번의 시도를 했다고 치자. 1억 번의 시도를 했다고 쳐. 1억 번 시행했다고 치면 x1이 뭐 몇 번 나올 거 아니? 네. k1번 나올 거지. 네. 그럼 걔네들 다 곱해. k1을 곱해. x1이 k1번 나왔으니까. 네. 그 다음에 걔를 이제 x2도 k2번 나올 거 아니? 그 1억 번 안에 네. k2번 나올 거고 걔네들 다 더해. 더해. 다다다다다. 어디까지? xn 곱하기 kn까지. 그럼 여기서 k1, k2, k3는 x1이 나온 횟수, x2가 나온 횟수, x3가 나온 횟수거든요. 네. 그러면 k1부터 k2, k3 다 더하잖아? 1억. kn까지? 그럼 1억 번이겠지. 예. 네. 그지? 그럼 이걸 무엇으로 나눠야 돼? 1억. 1억으로 나눠야 돼. 그지? 네. 근데 잘 생각해봐. 1억 분에 이거를 이렇게 그 너네 하트로 나누는 거 알지? 네. 이렇게 해서 분모를 다 분리해서 전부 다 분모를 1억으로 깔아. 네. 그러면 1억 분에 x1 곱하기 k1 더하기 1억 분에 x2 곱하기 k2 1억 분에 x3 곱하기 k3 이렇게 간다고 쳐봐. 네. 그럼 너네 그거 기억나? 뭐지? 통계적 확률? 네. 통계적 확률로 이거를 지금 나는 1억 번을 했지만 네. 이거를 무한히 더 늘려. 그럼 얘가 어디로 수렴한다는 것이 알려져 있어. 수학적 확률로. 그러면 이 1억 분의 k1이라는 값은 아마도 p1에 한없이 가까워질 거라. 1억 분의 k2라는 것은 결국 이거 뭐야? 1억 번 했을 때 x2가 몇 번 나오냐 이거 아니야? 네. 그지? 그럼 1억 분의 k2 그 1억 번 했을 때 x2가 몇 번 나오는지를 직접 세서 여기다가 올려서 1억 분의 k2 계산하면 얘가 아마도 p2로 갈 거라고. 네. 그지? 이해되겠죠? 예. 그럼 결과적으로 이걸 다 더해서 평균 나누는 그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운 그 평균의 개념을 그냥 그대로 갖다 때려 박잖아? 네. 그럼 여기서 이건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 x1에다가 p1을 곱한다. 거기다가 x2에다가 p2를 곱한다. 그럼 더한다. x3에다가 p3를 곱해서 더한다. 다다다다. 어디까지? xn, p. 이게 이산확률 변수가 평균, 이산확률 변수의 평균이 계산되는 방식입니다. 네. 오케이? 그 확률 변수 값과 그 확률 변수 값이 가질 확률을 곱해서 다 더한다. 이거 그 뭐냐? 얘 가지고 확률 분포표 만들잖아요. 네. 확률 분포표 만들면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x1, x2 이렇게 가겠지. 네. 그리고 여기 px, 라지 x가 xi 값을 가질 확률은 p1, p2, p3 이렇게 가겠지. 네. 그러면 이거 얘네 둘이 더 곱해가지고 다 더하는 거야. 둘이 곱하고, 둘이 곱하고, 둘이 곱하고, 둘이 곱하고 해서 다 더하는 거야. 그지? 네. 그럼 이가 뭐가 된다? 평균이 된다. 자, 여기서 확통책에는 절대 나오지 않지만 나는 쓰는 표현 시그마. 얘를 뭐라고 표현하지? K는 1부터 N까지. K는 1부터 시그마로. n까지 xk 곱하기 pk. 뭐 i 해도 좋고. 아이로. 그지? 자, 확통은 교육 과정상 이 표현을 실을 수 없습니다. 그죠? 왜? 수원을 안 배우는 사람도 확통을 배울 수 있게 만들어야 되거든. 그냥 이 확통은 그 어디서도 배워. 좀 실업계 실업계가 아니고 그 뭐냐? 특성하고. 특성화고에도 배워. 그럼 걔네들은 원래 수학이 공식적으로 막 고1 수학에서 끝난단 말이야. 고1 수학까지만 배운 애도 확통을 배울 수 있게 만들어야 돼. 이론적으로.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못 나와요. 근데 우리 알잖아.
네. 근데 편의성 때문에 얘를 쓰겠습니다. 이해할 수 있죠? 네. 그죠? 네. 그래서 평균은 이산 확률 변수에서 그 확률 변수가 x1부터 xn까지 n개의 값을 가지고 그 확률 변수가 그 확률 값을 갖는 방식인 확률 질량 함수는 요거일 때, 즉 x1의 확률은 p1, x2의 확률은 p2일 때 그 확률 변수의 평균은 이거다. 그리고 걔는 이렇게 쓸 수 있다. 오케이? 네. 오케이. 오케이. 자, 분산 기억납니까? 얼마나 분산되어 있느냐. 자, 분산이라 하면 자 일단 EX는 정리해서 쓰고 이 밑에 거 지울게요. 자, EX는 x1 곱하기 p1 더하기 x2 곱하기 p2 더하기 당당당 xn 곱하기 pn 따라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xk 곱하기 pk 이게 평균이다. 네. 분산은 중학교 때 배웁니다. 분산 또 뭐 배우게? 표준 편차. 표준 편차. 그렇지. 그거 그대로 또 할 거거든. 그거 X가 차이 네. 평균에서 차이 자. 제곱한 걸 다 더한다. 나 이거 올해 한 번만 말할게. 자, 분산이랑 표준 편차가 있어. 네. 이거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알고 있었어야 하거든. 네. 그래서 말해줍니다. 이 둘을 합쳐서 뭐라고 하게? 확률. 친구 아니. 뭐라고? 분산에 루트 씌우면 표준 편차 아니에요? 아니 맞아, 그거 맞아, 알려주세요. 그 초성. 산 삼포도. 산포도 그죠? 아, 와. 삼포도. 신포도 이런 거. 왜 꼬르고 있냐? 졸업 보여. 자, 산포도라고 합니다. 산포도는 원래 분산 표준 편차 말고도 졸라 많아요. 예. 여러 개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통계학 안에서 산포도는 겁나 많은데 우리는 그 중에 두 개가 배웁니다. 분산이랑 표준 편차. 산포도가 뭐냐? 산에서 자료가 산에서. 자, 자료가 흩어져 있는 정도. 아 진짜로.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정도를 수치로 나타낸 거야. 숫자로. 수로. 그지? 네. 이거거든. 원래 뜻이 이거예요. 네. 중학교 때 이렇게 배웁니다. 산포도란 자료가 흩어져 있는 정도를 수치로 나타낸 값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자료가 흩어져 있는 정도라는 게 어떤 느낌이냐면 자, 여기 민선에만 있고 또 민선회관이. 어느 민서요? 고민선에만 있고 여기 박혁준에만 있어요. 출연하네. 자, 몇 명 있다고 칠까? 20명 있다고 칩시다. 예. 고민선에만은 수학 점수가 10점인 애들이 10명 있고 수능의 절반이 10점이야. 100점인 100점이 10명? 90점인 애들이 5명 있고. 10명 있어. 와 여기 표준 편차. 네. 자, 그러면 인마들의 평균은 50점 나오겠죠. 네. 그럼 이 반은 평균 50점이야. 네. 졸리네. 반면 저긴 50점이 자, 2명. 그치. 여긴 50점만 20명 있는 거야. 그럼 여기도 평균 몇이야? 당연히 50점이지. 네. 자, 근데 너네가 선생님이라면 2반을 받고 싶어? 2반을 받고 싶어? 그 반. 혁준의 반. 혁준의 반을 받고 싶어? 네. 네. 난 왜? 민서네가. 아니, 분산과 표준 편차가 0이에요. 저렇게 표준 편차 너무 크면 애들이 극과 극이면 어디에 맞춰야 될지 모르지 않을까요? 그렇지. 내가 선생이잖아. 그럼 굳이 이 반 중에 하나 들어갈 수 있다고 하면 난 여기 들어가. 근데 만약에 내가 겁나 도전하기를 즐기는 사람이다. 그럼 여기 가겠죠. 와. 저 완전 남북 마냥 분리돼 있잖아. 그리고 그러면 이제 10명 자고 10명 듣고. 나중에 민서 민서 맞기 싫어가지고 재밌을 혁준의 쪽으로 할게. 아, 고민서 때문에 안 된대. 아, 그건 고려가 안 되죠. 수학적으로는. 아 그렇죠. 자, 장난이고. 자, 그러면 이 두 반의 평균은 둘 다 50인데 이 두 반의 어떤 자료의 값을 평균이 50이라고 해도 그 자료의 속성을 같다라고 볼 수 있냐 이거지. 없어요. 평균은 엄청나게 많은 자료를 추려가지고 좀 간단하게 자료의 속성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거 하나만으로는 그 자료의 속성을 다 담기가 어려워. 힘들어요. 어렵다. 어떤 어려움이 있다? 평균이라는 게 애초에 극단적. 그 전체 값을 다 더해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어떤 그 속성을 알려줄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야, 우리 산포도라는 것도 좀 도입을 하자. 얼마나 흩어져 있는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보자 이거야. 네. 그러면 그냥 흩어져 있는 정도로만 보면 얘는 흩어져 있는 정도가 커 낮아? 커요. 커. 얘는 흩어져 있는 정도가 커 낮아? 맞아요. 낮아요.
그럼 그 흩어져 있는 정도를 값으로 숫자로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개념을 처음에 생각했냐면 편차라는 개념을 생각했어요. 편차가 뭔지 알아요? 네. 차요 차이. 평균에서 뺀 거. 라고 할 건. 그 자료 있죠? 거기서 평균을 뺀 겁니다. 별량. 별량에서 아 별량 오랜만이에요. 평균을 뺀 게 편차입니다. 거의 꼭 이 순서로 빼야 됩니다. 왜? 별량이 평균보다 크면 양수로 나오고 별량이 평균보다 작으면 음수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네. 오케이? 네. 근데 문제는 그래 편차라는 개념 있잖아. 그럼 이 편차들의 평균을 내면 되겠다. 왜? 그러면은 흩어져 있는 데가 많으면 편차들이 클 거니까 네. 그 흩어져 있는 정도의 수치가 커질 거고 여기 적으면은 그만큼 편차가 적을 거니까 그 값이 적게 나올 거잖아. 그래서 편차들의 평균을 내봤다. 근데 무슨 일이 1이 벌어졌지? 나와요. 0이 나오죠, 씨발. 다 넣으면 0이니까. 다 넣으면 0이니까. 어떻게 나? 편차 다 넣으면 0이야. 편차 다 나오면 0이에요. 항상 어떤 자료에서든. 평균을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평균이 거기 잡히려면 이렇게. 얘 기준으로 뭐 이 정도 큰 애들이 요만큼 있고 이 정도 큰 애들이 이 정도 작은 애들이 요만큼 있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편차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상쇄되면서 제로가 돼버린다고. 그래서 편차들의 평균 냈더니 다 0이야. 그러면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한 게 뭐야? 제곱. 쓸데없는 짓 했어요. 그죠. 여기다가 제곱을 한 거예요. 왜? 그러면 다 양수가 될 거니까. 네. 절대값을 씌웠어도 되겠죠? 근데 절대값을 씌우는 것도 당연히 여기 3포드 중에 하나 있어요. 헐. 근데 당신들이 계산을 못해. 왜? 절대값은 기계화될 수가 없어. 그래서 제곱은 기계화시켜야 편해서 제곱한 걸 배웁니다. 그게 분산이죠. 그래서 분산은 뭐라고 배워? 편차, 제곱의 평균. 제곱의 평균. 역시나. 그래서 각각의 자료에서 편차를 구한 다음에 제곱의 값을 구하고 걔네들의 평균을 구하죠. 그게 분산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했더니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알아? 근데 이거 숫자가 정확한 커져요. 거야? 뭐? 라는 그런 생각이 들겠죠. 제곱을 하면 너무 차이가 커지니까. 그치. 그 야. 비슷한 문제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봐봐. 예를 들어서 처음에 자료가 센티미터였어. 내가 조사한 어떤 자료가 뭐 키나 뭐 신발 사이즈 이런 센티미터였어. 그랬더니 분산의 단위가 뭐가 돼? 미터가 될 수도 있고 킬로미터가 킬로미터가 될 될 수도 수도 있고. 뭐냐? 제곱했잖아. 넓이. 넓이가 돼버려. 맞네. 길이에 대한 자료를 보는데 분산은 단위가 제곱 센티미터가 돼. 단위가 어떻게 돼? 바뀌어요. 이 제곱 때문에 편차를 제곱하는 순간 봐봐. 그 자료의 단위를 평균 값도 자료의 단위랑 같을 거 아니야. 네. 그지? 근데 그 편차의 값도 그러면 뺐으니까 자료의 별량의 값에서 평균 값을 빼니까 여전히 편차까지만 봐도 단위가 맞아. 네. 근데 편차를 제곱하는 순간 단위가 제곱이 되는 거죠. 네. 센티미터가 제곱 센티미터가 되고 리터가 제곱 리터가 된다고. 네. 이상해지잖아 거기서. 네. 그래서 거기다 루트 씌워가지고 단위를 맞춘 게 표준 편차입니다. 그죠? 표준 편차는 뭐예요? 분산에다가 루트 씌운 거야. 오케이? 네. 자 그러면 그냥 이때 배운 이 분산을 그대로 이번에는 확률 변수에다가 적용을 할 거예요. 자 우리가 아까 평균 구하는 방식이 뭐였어? 저거요. 변수에다 확률값 구한다. 확률값 곱해서 다 더해버리는 거야. 네. 근데 저게 잘 의미를 따져보면 원래 뭐였어? 실제로 실험을 한다고 했을 때 전체 횟수로 나누니까 확률의 값이 전체 횟수로 나눴을 때 그 발생 빈도가 네. 상대도수라고 하거든? 그 상대도수가 확률값을 수렴해버리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일 거야. 자, 분산은 편차 제곱의 평균이다. 그러면 확률 변수 x의 평균값을 하나의 문자로 둘게요. m이라고. 그러면 봐봐. 분산은 vx라고 쓰는데요. 이건 확률 변수 x의 분산이라는 뜻입니다. 분산. 근데 미친 거. 보통 많은 수업생들 저렇게 하지 않아? 정말 유의 부인 줄 알면 알아하면서 거의 이렇게 해서 안 분산 이렇게 했어. 쓰지 않아? 그냥 패스 몰라. 패스. 사실 내가 분산 영어로 모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얘는 편차를 구해야 돼. 편차가 뭐라고? 별량에서 평균을 뺀 거라고. 그럼 여기서 따지면 변수, 확률 변수가 그 변하는 값일 거잖아. 네. 그러면 x1에서 평균을 빼야 돼. 네. 그 다음 그거에 제곱해. 그 다음에 이걸 1억 번 했다고 치면은 거기에 나온 횟수를 곱하겠지. 네. 근데 나중에 1억 번으로 나누면 그게 뭐가 되더라? 확률이 되더라. B1. 그럼 여기 그냥 P1을 곱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거 아니었어. 오케이? 이해돼? 이해돼? 예, 야 이거 외우는 거 아니고 이해하는 거야. 네. 그럼 x2에서
평균 빼고 제곱 그럼 얘가 뭐야? 편차. 네. 네. 편차의 제곱에다가 확률 곱해가지고 더하면 평균 내는 거라고 그게. 그쵸. 네. 그지? 네. 그럼 이런 애들이 당당당당 해서 xn-m의 제곱 곱하기 pn이 되겠죠? 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시그마라는 아름다운 기호로 한 줄로 딱 줄이면 걔가 뭐가 돼? k1부터 n까지 xk-m의 제곱 곱하기 제곱 곱하기 pk pk가 되겠죠. 네. 오케이. 그럼 얘가 분산입니다. 10 책 봐봐야지. 베리언스래요. 베리언스. 나 그거 항상 볼 때마다 이거 가르칠 때마다 한 번씩 보거든. 그럼 어떻게 읽는지 모르. 아, 까먹어. 야 어떻게 있는지 모르. 아니 야, 왜냐면 사람 무시해도 아니 그게 아니라 똑같은 그게 아니라. A여도 A라고 아니 R라고 읽을 수도 있고 L라고 읽을 수도 있잖아요. 아리안. 그런 의미야. 내가 그것 때문에 영어를 싫어해. 좀 애라고 읽지. 그럼 막 틀렸다면 이거 영국식 발음이야. 똑똑한데? 네, 윤 선생 영어라는 걸 하다가 잘렸었거든. 선생님 영어 선생님이었어요? 아니. 윤 선생 영어라고 해서 그거야. 잘렸다고? 그 뭐냐? 듣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듣는 거 듣는 거. 선생님. 그 뭐지? 그 있잖아. 그 막 학습지 그 구몬. 우리 집으로 구몬 같은 거. 네. 구몬 같은 건데 영어만 있는 거야. 윤 선생 영어. 그거 하다가 잘렸거든. 잘린 이유 뭔지 알아? 쉽지 않아요. 막 애플을 앞으로 계속 질문해서. 아. 그러니까 그 선생님들도 사실 영어니까 언어니까 아니 걔네가 이렇게 읽어 밖에 못하는 거야. 물론 뭐 깊이 공부해서 깊이 설명해줄 수도 있겠는데 그런 사람들이 그걸 하질 않겠지. 그래가지고 내가 맨날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왜 얘는 A로 읽는데 A 하나 두고 얘는 왜 A로 읽는데 얘는 왜 E로 읽어요? 막 이거 가지고 계속 나올 때마다 질문하는 거야. 진짜 INTJ. 신나게. 근데 자르는 건 좀 너무. 호기심 대마왕. 얘는 왜 파일이 아니고 페일이에요? 막 이런 거 가지고 존나 싸우는 거야. 왜요 하다 선생님 나 너 못하겠어 해가지고 슬프네요. 근데 내가 만약에 숙제를 잘 해가는 아이면서 그 질문을 하면 예쁘게 봐주고 열심히 가르쳐주려고 했겠지? 근데 숙제를 안 했어. 아 짜리. 그럼 약간 삐딱하게 받겠죠. 나였어. 그지? 나였어. 그러니까 사실 나는 약간 이런 느낌? 성실하지 못한 불성실한 호기심. 호기심이 많으나 불성실한 사람이었고 근데 그 선생님이 보기에 나는 불성실하고 싸가지 없는 새끼였겠죠. 아무튼 저렇고 분산은 저렇게 계산합니다. 자 그러면 표준 편차는 보통 이렇게 쓰는데 이거 시그마 소문자입니다. 소문자 맞나? 뭐 아무튼 진짜요? 시그마야 이거. 시그마라고 읽어. S. 어떻게 쓴다고요? 다시요? 기다려봐. 아무튼 이렇게 하면 얘는 분산에다가 루트 씌운 게 되겠죠. 이렇게 써. 뭐야? 유관이에요. 스탠다드 대. 6은 이거고. 6은 이거고. 헐 완전 귀엽게 생겼다. 시그마는 이거고. 콩알 같아요. 나중에 델타랑 헷갈릴 것 같은데. 델타는 이거고. G 아니에요? 근데 당신들 델타 쓸 일 없는데. 델타. 델타는 어디서 쓰는 건데요? 6이 감마 다음에 쓰긴 해 거의. 감마 다음에 쓰지 않아요? 그치. 감마 다음에 보통 델타 쓰지. 근데 감마도 순서 거꾸로인 거 알아? R은 이거잖아. 감마는 이거다. 역시 그리스. 쌤 근데요 그 변화량이 왜 델타예요? 네? 델타가 왜 델타 T 편하냐? 할 때 막 델타 이런 거 쓰잖아요. 그거 삼각형 쓰잖아요. 그래서 왜 그때는 창의력이 말살돼가지고 그런 거 궁금해하지 않을 때라가지고 그런 거 물어보면 물리 선생님한테 하이팅 맞았거든. 관련돼 있지 않을까 근데? 뭐 있겠죠. 자 저렇게 확률 변수 이산확률 변수일 때 한정 그지? 애초에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것 자체가 확률 진행해서 표현되는 것 자체가 이산확률 변수라는 얘기죠. 네. 이산확률 변수인 경우 평균은 그 변수랑 그 변수가 나올 확률 값 곱해서 다 더하면 평균. 네. 그렇게 해서 구한 평균을 가지고 여기 가져와서 각각의 변수에서 뺀 다음에 제곱하면 편차 제곱인데 거기다가 확률 곱해가지고 더하면 분산이 됩니다. 네. K로 바꿔줘요. NAK로. 오. 왜 N 쓴? 날카롭다. 오 예리하다. 뭐지? 되었다. 지금 거의 시그마 C 알몬처럼 했을 때. 자 그래가지고 만약에 너네가 이런 거 있으면은 자
확률 변수 x가 몇 개만 가지고 해보자. 3개. 0, 1, 됐다. 2, 3. 3까지만 하자. 오케이. 자, 4개. 네. 확률은 X 뭐라 할까? 6분의 1, 6분의 2, 6분의 3. 그러면 1 넘구나. 그럼 이미 1인데 여기서? 6분의 2. 그러면 10분의 1, 10분의 2, 10분의 3, 10분의 4. 그러니까 세 개를 하기 위한 큰 그림 아니었을까요? 아. 그냥 6분의 2. 0, 6분의 1, 6분의 2, 오, 오히려 좋아. 6분의 3. 너무 신기하다. 그럼 이거 역시 없는 거 하나 없잖아, 10분. 아니, 이렇게 합시다. 10분의 1은 아, 아 그렇네. 공부해서 계획된 거 아니면 이 정도는? 자, 3개로 합시다. 계획이었다. 자, 그럼 확률 변수 x가 있다고요. 그러면 여기 평균, 다 더하면 1이고 평균 구해보자. 평균 어떻게 구하겠어? 저거랑 저거랑 곱해요. 평균은 뭐예요? 이거 곱하기 이거, 이거 곱하기 이거, 이거 곱하기 이거 1 곱하기 6분의 1 더하기 2 곱하기 6분의 2 더하기 3 곱하기 6분의 3 되겠죠? 네. 6분의 1 더하기 6분의 4 더하기 6분의 9니까 몇이고? 15. 6분의 14? 14. 6분의 14 되겠죠? 3분의 7. 그죠? 3분의 7 평균 3분의 7 네. 그죠? 오늘 10점 한 것도 나쁘지 않았어. 맞나? 알겠지. 맞아. 네. 그죠? 네. 분산은 어떻게 구해? 분산은요? 그, 편차 제곱의 평균. 네. 그러면 편차를 빼야죠. 편차가 뭐야? 1에서 3분의 7을 빼야 돼. 그렇죠. 그 다음에 제곱해. 제곱. 그 다음에 걔가 나올 확률 6분의 1을 곱해. 아. 더하기 2에서 3분의 7 빼. 그 다음 제곱해. 그 다음에 6분의 2 걔가 나올 확률 곱해. 지금 뭐 하는지 알겠어? 예. 여기서 2가 뭐고 3분의 7이고 이 의미 알카나? 네. 연주. 잘 모르겠어요. 자, 요거의 값에서 각각의 변수 있잖아. 이거 각각의 값에서 평균 빼고 제곱하면 편차 제곱. 빼다가 각각의 값이 나올 확률 곱하는 거야. 네. 오케이? 그러면 마지막 하나 안 쓴 거 뭐야? 3 빼기 마이너스 빼기 3분의 3분의 7. 7의 제곱. 곱하기 네. 6분의 3. 3 해서 다 더하면 얘가 분산 되겠죠? 네. 그 나온 계산값에다가 루트 루트 씌우면 표준 편차 되는 거야. 예. 오케이? 네. 계산 안 합니다. 깔끔하다. 왜냐? 진짜 이건 안 하는 이유가 있어. 내가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급하게 변명하는 것 같은데요. 더 쉬운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헐. 자, 보세요. 궁금하다. 자, 잘 봐. 이거 책이 없다. 어? 진짜요? 아니, 책에 있는데 책에 이렇게 설명 안 한다고. 아. 근데 책에 있는 설명보다 내가 할 설명이 훨씬 쉬울 거야. 왜? 간단하게 만들어주는 시그마라는 기호를 쓸 거거든. 책에는 시그마를 안 쓸 거고 난 시그마를 쓸 거야. 그럼 누가 편하겠어? 시그마 쓴 놈이 편하지. 예. 왜? 시그마를 편하려고 만들었는데. 예. 그럼 봐봐. 자, 분산은 뭐지? 자, 아니 아니 두개 준다는 거지. 분산은 시그마 어떻게 돼야 되죠? K는 1부터 n까지. n까지 xk 마이너스 평균 m의 제곱 곱하기 p n이니까 k. 그죠? 네. 자, 근데 시그마 성질 님들 알고 있죠? 이거 다 전개할 수 있죠? 이 안에서. 예. 그죠? 네. 네. 그지? 네. 이 안에서 다 풀어 헤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n까지. 자, 이거 xk 마이너스 m의 제곱을 진짜로 전개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 xk의 제곱 마이너스 2 2 xkm 플러스 m의 제곱에다가 pk. k. 네. 그죠? 예. 네. 자, 그러면 이 pk도 이렇게 전개할 수 있겠죠? 예. 네. 전개한 다음에 시그마 성질 이용해서 3개로 쪼갤 거야. 헐. 시그마 3개로 쪼갤게요. 네. 그러면 자, 맨 앞에 거 뭐야? 시그마 k는 K는 1부터 네. n까지 x xk의 제곱 곱하기 pk 더하기 마이너스, M까지 자. 마이너스. 상수가 네. 2하고 m도 상수거든. 네. k가 안 들어오잖아. 그럼 네. 상수지. 그럼 마이너스 2m 2m 곱하기 시그마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n까지 xk pk xk 곱하기 pk 네. 더하기 m m 제곱 제곱 상수죠. m 제곱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n까지 pk pk
헐. 자 그럼 여기서 헐 합니다. 왜? 여기서 약간 하나 빼고 다 쉬워. 얘만 몰라. 얘만 모르고 이거 두 개는 족밥이야. 왜? 잘 생각해봐. 지금까지 배운 거 다 총 조합하면 돼. 그냥 아니 그거- 조용해. 그러네. 난 모르겠네. 아하. 그거 맞나? 맞겠지? K 공식. K 공식이요? 미친놈인가? K공식 아니잖아. 이거 뭐야?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인수분. 인수분해? 뭐 있다고 인수분해 하냐? 아 K 공식 아니야? XK랑 PK랑 곱해서 다 더하면 뭐 그거? 아 다 더하면 뭐? 그거요. 그거 다 더하면 뭐? M. M. 평균. 네? 어. 오. 와. 그 마이너스 2 M의 제곱이네. 그치 얘는 평균이야. 그지? 네. 그 다음 더 쉬운 거 봐봐. 얘 뭐야? 1이네 1. 그치 확률 다 더하면 뭐? 1이잖아. 확률 증가함수 값들 다 더하면 1이지. 그지? 네. 인정? 네. 그럼 이거 1이야. 그럼 얘 뭐야? M제곱이야. M제곱. 자 얘는 뭐라고 부르냐면 앞에 거는 그냥 이렇게 부릅니다. XK라는 그 확률 변수의 값들 있죠. 확률 변수의 각각의 값들을 제곱해서 거기다가 확률 곱해서 다 더했잖아. 그러면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X제곱들의 평균. X제곱이라는 확률 변수를 하나 새로 만들어서 그 X제곱이라는 확률 변수는 X 안에 있던 애들이 각각 다 제곱한 거야. 네. 그러면 이게 약간 우리가 배운 적 없는 집합끼리 연산 같은 건데 그냥 그렇게 받아들입시다. X제곱이라는 집합은 X라는 집합에 있는 각각의 원수들을 제곱해서 만든 새로운 집합이야. 네. 그들의 평균 이거 네. 거기다 그냥 확률 곱한 다음에 더했으니까 네. 빼기 얘 뭐야? 마이너스 2M 제곱. 2M 제곱 마이너스 2M 제곱 그 다음 얘는 뭐야? M 제곱. 플러스 M 제곱 그럼 얘네 둘이 계산하면 오. 마이너스 M 제곱. 마이너스 M 제곱 쉣. 그러면 얘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통은 이미 끝난 거거든. 네. 제곱들의 평균에서 평균에다가 그냥 평균의 제곱. 평균의 제곱을 떼면 되더라. 어려웠다. 뭔가 분산. 그럼 이거는 분산을 계산하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제곱 평균 빼기 평균 제곱. 원래 구하는 방식은 뭐라고? 분산 정의는 뭐라고? 편차 제곱의 평균. 네. 분산은 자 따라해봐. 분산은 분산은 편차 제곱의 평균이다. 편차 제곱의 평균이다. 해? 하고 있어? 아니 약간 버퍼링. 분산은 분산은 편차 제곱의 평균이다. 편차 제곱의 평균이다. 이해되죠? 근데 네. 그거를 쉽게 풀면 분산은 분산은 제곱 평균에서 평균 제곱을 뺀 값과 같다. 제곱 평균에서 평균 제곱을 뺀 값과 같다. 빠르게 봐. 제곱 평균에서 평균 제곱을 뺀 값과 같다. 제곱평균에서 말도 안 되는데? 제곱평균 분산은 제곱 평균 빼기 평균 제곱입니다. 예. 값이 같다는 거야. 그럼 너네가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제 이쪽이 편하냐 아니면 원래 저 방식이 편하냐를 가지고 선택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열의 업은 얘가 편해요. 오케이? 네. 그래서 얘가 분산. 2x 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제곱이랑도 같다. 10. 자, 지금까지 한 내용은 114페이지 내용이랑 116페이지 내용입니다. 타노시. 번화가요 오늘? 당연하죠. 형 근데 오늘 그럼 영상 올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읽어보세요. 오늘 올리려고. 나 어차피 번호치 못 가요. 끝나죠. 네 이거 찍어요. 혁주가 과연 볼지. 안 보면 싸대기 날려야지. 아까 네. 저희가 말했던 거 말하기 시켜야 돼요 이거 제가 봤을 때. 본 적이 있나? 분산은 뭐게 이렇게. 빨리 말하게 시켜요. 제곱평균의 평균. 아니 그러면 이런 거 함정 카드 하나 넣으면 돼. 혁주야 지금 이거 딱 보는 순간 나한테 카톡 날려. 카톡에 뭐라고 쓰라고 할까? 저 영상 봤어요. 함성 소리 화이팅. 좋다. 오케이 우리 단톡방에 함성 소리 화이팅 올려. 이거 본 순간. 그러면 언제 봤는지 알 수 있죠? 단톡방이요? 막 수업 하기 한. 카톡 단톡방에 올려. 혁주야 스킵했어요. 죽인다. 있는데. 자 빨리 읽어보세요. 한번 읽어. 얼른 쓰고 읽어봐. 어디서부터요? 그 114페이지랑 116페이지. 풀기 어려운데 누가 쉽다 그랬지? 뭐냐? 누가 쉽대요? 쌤이 반 애들이요? 쉽지 않아? 재밌지 않아?
아니 아까 누구냐 하더니 네, 갑자기. 어? 어려워요. 그냥 근데 쉬워. 저는 중3 때도 이 뒷파트 그 뭐냐 미국에 있었어? 전 이때만 있었던 거 아니야? 아니야 중3 때도 이 뒷파트 싫어했다고. 난또 그때도 미국에 있었다는지. 근데 코로나였어. 맞네, 너네 중3 코로나 시절이구나. 그때 미국에 있었어. 애기들. 내려왔지. 그때 있었다고. 중2 때. 코로나는 내 기억에 있어. 아 코로나 때문에 내려왔어? 그건 아닌데 근데 내려온 시기랑 코로나 시기랑 됐죠? 완전 겹치고. 다행이네. 내가 그 들어올 때쯤에 공항 이제 해외에서 입국하는 사람들 한두 명 확진되고 있을 때였어. 신천지 전에 1월 달에. 맞아. 그럼 그 겨울방학 때 미국에 있어서 나 그때 막 친구랑 읽으라고. 역시 새롭습니다. 마스크 끼는 거 있어. 난 신천지 터졌을 때 코로나 확진 한 명밖에 없는 해외에 있었어. 이거 아까 있지? 유지야 수업 시간에 핸드폰 하면 안 돼. S에 해당하는 그리스 문자를 대사라고요? 보면서 버스 몇 시? 저요? 응. 저는 12시까지도 있긴 해요. 아 그래? 그럼 나 오늘 10분 정도 더 한다 수업이. 이게 어떻게 S가 된 거지? 그럴 수 있지. 누가 막 흘렸었나? 필리스도 이거 쉽지 않긴 해. 누가? 델타가. 근데 이거 델타라고 읽어? 델타 아니잖아? 델타 아니지 않아? 뭐가 그러니까 델타? 델타라기보다 델타? 아 이거 시그마 소문자가 있잖아. 아 맞아 시그마 소금 부서졌어. 그럼 뭐라고 시그마라고요. 시그마요? 시그마. 너가 아는 시그마. 그러니까 소문자. 시그마의 소문자도 시그마요? 어. 그런데 S의 이거 소문자도 A S. 소문자 A라고 안 해. A. A 소문자 I 이러고 스몰 시그마 줄여서 스시라고. 심각하네. 심각하네. 스시 오늘 약간 재밌는데? 스시 이러네. 또 너까지 잘 챙겨. 나 사실 일본어로 쓸 줄 알아. 그건 나도 못 나 먹어. 뭐 안 먹었을 수밖에 없는 스프링 S에다가 집 가서 뭐 갔어? 했지? 씻고 안 낚시. 치우고 그러고 눈 떴는데 7시 50분이었어. 하긴 밤을 새웠을 테니까. 근데 메이크업은 정확히 뭐냐고? 거지 같은 거. 그것도 작년에도 거지 같다 해놓고 오늘 모레도 했잖아. 아니야 근데 이번엔 나 상 받았어. 오. 신화의 어? 1등이지. 1등 상. 오. 근데 그거 뭐 하는 건데? 뭐냐고? 코딩하는 거 아니야? 막 티처블 머신, AI, IoT, 코딩 이런 거 해가지고 막 이상한 거 만드는 거야. 프로그램 만드는 건 아니지. 뭐? 에비펜 더 쓰긴 하는데 그래가지고 자, x가 이상한 변수일 때 X x1, x2, x3, 그거 xn까지 있다는 애들 가지고 있고 어디예요? 확률 질량 함수가 복습하고 있어. 그런지 확률 질량 함수가 X는 X. p x가 xi일 확률이 pi일 때 네. I는 1부터 N까지. i는 1부터 n까지. 아, 목 아파. 나 코로나 이후로 목이 안 들어. 너 코로나 걸린 지 좀 됐잖아. 그렇긴 해. 자, 평균에 뭐 마스크가 갑자기 바뀌었어. 평균에 어떻게 한다? x1이랑 p1이랑 곱하고 x2랑 p2랑 곱하고 곱하고 더한다. xn이랑 pn이랑 곱해서 다 더한다.
는 시그마 K. 근데 얘는 시그마로 표현하면 한 번에 나타낼 수 있는데 K는 1부터 N까지. N까지 XK, PK. XK 곱하기 PK. 난 보통 여기 I 쓰는데 어쩌다 미투. P로 왔지? 아 K로 왔지? 미투. 뭐 어쨌든 이렇게 되고 분산은 편차 제곱의 평균으로서 원래는 x1에서 평균 빼고 i를 m이라고 하면 네. 평균 m이라고 하면 x1에서 m 빼고 제곱한 다음에 p1 곱하고 x2에서 m 빼고 제곱한 다음에 p2 곱하고 해서 이것들을 다 더하더라. 예. 네. 그죠? 네. 근데 이거를 이제 시그마로 나타내면 k는 1부터 n까지 x k 마이너스 m의 제곱 p k가 되는데 얘가 또 뭐랑 같더라? EX 제곱 마이너스 제곱 평균 빼기 평균 제곱. 평균의 제곱. 뭐 m의 제곱이기도 하죠. 네. 이렇게 되더라. 그죠? 네. 시그마 x는 표준 편차는 루트 씌우면 돼요. 루트 분산이더라. 그죠? 네. 봅시다. 나 왜 여기다? 나 여기다가 그거 할 뻔했어. 이렇게 할 뻔했어. 자, 봅시다. 상수 AB의 값을 먼저 구하래요. 상수 AB의 값을 어떻게 구함? 평균 1이라고 줬거든요. 자, 봐봐. 일단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거. 얘가 확률 변수이려면, 아니 얘가 확률 질량 함수이려면 얘랑 다 더해서 1이어야 되죠. 네. 그럼 A 플러스 B가 몇이어야 돼? 3분의 2. 오. 그죠? A 플러스 B가 3분의 2여야 됩니다. 근데 X의 평균은 1이라고 했어. 그러면 평균은 마이너스 1 곱하기 A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플러스 1 곱하기 B 플러스 B 플러스 3분의 플러스 3분의 4 한 개 몇이라고? 1이라고. 그럼 얘랑 뭐 하면 돼? 연립. 연립하면 되겠죠? 둘이 비벼버리면 되죠? 둘이 더하자. 둘이 더하면 2B 플러스 3분의 4는 3분의 5. 그럼 2B는 3분의 1. 3분의 1 B는 1. 6분의 1 개꿀. A는 몇이야? 3분의 3분의 2에서 6분의 1 뺄 거니까 6분의 4에서 2분의 1 되겠네요? 네. 네? 네. 3 아닌데? 뭔 소리야? 6분의 3이 뭐? 6분의 3이니까 2분의 1. 2분의 1 맞구나. 2분의 1. 그럴 수도 있지. 그거 선생님 대사 아니잖아요. 뭐? 선생님께서는 이거 왜 못해? 이건데. 아니지. 그럴 수 있어. 그러면 안 되지만. 소름 돋았어. 소름이 안 돼요? 씨발. 자, 그래서 어쨌든 평균이 몇이라고? 1이라고. 그지? 네. 그러면 분산은 어떻게 구하는 게 좋겠어? 1 마이너스 1. 시? 다른 거 아니야? 자, 분산은 우선 그 2x 제곱에서 1의 제곱을 빼는 거죠. 평균의 제곱을 뺀 걸로 계산하는 게 보통 편합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서 x 제곱을 구하자. x 제곱은 뭐야? 1 1 4, 16. 4가 아니고 16 이거거든? 네. 전화 번호. 그러면 2x 제곱을 여기서 구할 수 있다. 네. 2x 제곱은 2 곱하기 이거 몇? 6. 2분의 1 2 곱하기 이거 6분의 1. 6분의 1 더하기 2 곱하기 이거 8. 6분의 16. 3분의 16 가비. 왜 8이 나오는 거야 도대체? 18인 줄 알았어요. 그래도 아니구나. 다 더하면 몇이에요? 3분의 6으로 통분해야겠네. 6분의 아 너무 나. 3. 6분의 3. 3 더하기 1 더하기 32. 32니까 6분의 36. 30 안 믿어 씨발 39 39예요? 미안 36 6이죠? 처음에 눈 외친 거 들었지? 6이죠? 그죠? 6 빼기 1. 5. 그러면 6 빼기 1의 제곱 오. 계속 오죠. 못하다고 여기까지 할 건 없잖아요. 너 이렇게? 너무 질. 너 뭐 이렇게? 제발. 진짜? 너 언제? 안 믿을 내가 안 믿을 시간이 됐어요. 아 개웃기네 오늘. 안 믿을 시간은 자꾸 헛소리할까 그런 거지. 계산 못해서 그런 건 아니야. 아 기분이 너무. 이따 좋아야지. 이렇게 되겠죠? 예. 그냥 분산 5다 계산할 수 있다. 지금 당신들 웃고 즐기는 건 좋은데 이거 할 수 있게? 네. 소이지. 네. 네.
PX. 할 수 있어야 된다. 당연하죠. 당연하다고 했다니. 근데 왜 PX랑 X제곱을 저 안 했어요. 뭐? PX랑 X제곱을 곱해요? 네, PK랑 XK의 제곱이랑 곱해. 그래서 얘 제곱한 거랑 얘랑 곱하고 얘 제곱한 거랑 얘랑 곱하고 얘 제곱한 거랑 얘랑 곱해서 다 더하면 2x 제곱이 되는 거. 천천히 다시. 그러니까 얘 제곱한 거랑 얘랑 곱하고 아, 더하기 얘 제곱 곱하기 얘 제곱 곱하기 얘 하면 걔가 2x 제곱이라고. 저 제곱해도 밑에 건 안 바뀌어요? 밑에 거가 뭔데? 확률? 네. 네. 오. 아니 안 바뀌어요가 아니고 애초에 얘가 시그마 상에서 뭐였냐면 이 시그마 이거였어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xk의 제곱 곱하기 pk였어. 아 그러네. 이걸 알면 되잖아. 당신들이 이거 아시잖아요. 아 네. 애초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오케이. 자 이거 얘가 이렇게 되는 이유 증명하는 거 다음 시간 내일 바로 네. 시간에 시키겠습니다. 알겠죠? 만약 다 되면 어떡해요? 안 돼. 어? 만약 다 3명 여기 아니, 다 안 되면 어떻게 할지 정해야 되는 거 아니야? 다 안 되면 뒤지게 맞아야죠. 근데 다 안 될 가능성이 나와도 없어요. 되나? 왜? 저는 할 거니까. 아니 모두가 되지 않으면 아 개웃기네. 한 명이라도 안 되면 진이적 표현 단위로 이 X제곱 저걸 말하는 거죠? 아니 저걸 다? 2x 제곱 마이너스 다 해도 되지 사실. 자 원몰 어머. 저 이게 문제야. 약간 색감이 예쁘다 지금. 오랜만에 좀 해봤어. 아 나대는 거. 아. 오랜만에. 자 봅시다. 확인하면서 x의 확률 프로를 나타내면 오른쪽과 같은데 x의 평균이 4분의 5 분산이 16분의 11이래요. 상수 ABC에 대해서 A-B 플러스 C의 값을 구하래요. 평균이 4분의 5래요. 평균이 4분의 5다. 즉 이 x가 4분의 5인데 이 4분의 5는 어떻게 만들어져야 돼 원래? 0 플러스 B 플러스 2C. 그치 이거 곱하기 이거 곱하고 이거 곱하고 이거 곱해서 다 더한 거잖아. 네. 근데 0 곱하기 A는 0이니까 그냥 B 플러스 2C가 4분의 5죠. 네. 그죠? 네. 분산이 16분의 11이래요. VX가 16분의 11이다. 그러면 여기서 얘는 2x 제곱에서 2x의 제곱을 빼야 되죠. 예스. 제곱 평균에서 평균적으로 뺀 값이 16분의 11이어야 되는데 자 보세요. 이 등식 가지고 갑시다. 얘가 뭐야? 16분의 25. 4분의 5의 제곱이잖아. 그러면 얘가 16분의 25겠죠? 네. 그러면은 2x의 제곱은 제곱의 평균은 16분의 11에다가 16분의 25를 뺀 16분의 거예요. 25를 더한 거랑 같겠죠. 아, 이항했으니까. 아 맞죠? 그죠? 그죠? 네. 몇이야? 16분의 36. 36. 몇이야? 16분의 36 뭐로 갖고 4분의 9. 4분의 9. 미쳤다. 4, 9, 36? 오케이. 4분의 9. 저거 사이. 진짜 미쳤다. 는 뭘 B 는? 플러스 4C. 그치. 자 그럼 얘네 어떻게 하냐? 올. 진짜로 이거 제곱한 다음에 x제곱이라는 게 뭐라고? 그냥 각각을 제곱한 거라고. 그럼 예. 0, 1, 1, 4. 4란 말이야. 그러면 이거 곱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죠. 네. 그래서 다 더한 거지. 그럼 얘는 플러스 4C. b 플러스 4 C. c가 4분의 9야. 그럼 이거랑 연리. 이거랑 연립하면 되겠죠? 네. b 플러스 2c는 4분의 5, b 플러스 4c는 4분의 9다. 그럼 둘이 빼면 여기서 쟤를 빼자. 그럼 2c는 1. 1이네. c는 2분의 1. 2분의 1 개꿀. 그러면 B는 b는 2분의 3. 4분의 1 아니? 2분의 3. 2분의 3 아님. 2분의 3일 수가 없음. 확률에서. 미친놈아. 잘했어. 시그널 좋아. 4분의 1이네. 까비. 얘는 3분의 1이죠. 예. 그럼 a는 어떻게 구함? 이거는 질량 함수인 걸 생각해서 확률 질량 함수인 거 생각해서 3일. 다 더하면 1이어야 되잖아. 그럼 b가 4분의 1이고 그럼 4분의 1이네요. c가 2분의 1이면 a는 자동으로 2분의 1 아님? 4분의 1이고 2분의 1일 수가 없구나. 2분의 1 두 개 있으면 1이구나. 근데 뭐 날라가냐? 야, 쟤 왜 나랑 내가 바꿨어? 아니 개웃겨 아까 2분의 3이 아님. 뺄 수 없음. 자 그럼 a, b, c를 다 구했겠죠. 네. 해석해. 네. 느낌 와? 네. 진짜? 네. 오케이.
지우지 말걸? 말까? 말라요. 지웠는데? 그럼 다 지우든 거예요. 근데 뭔가 문제는 풀릴 것 같은데 그냥 물어보면 못 잡아. 그럼 이제 그 다음 거 다 까먹는 거야. 통째로 까먹는 기적. 나도 3개월마다 하게 생겼다. 에이. 그래서 나 재수할 때 나는 확통이 그런 과목인 줄 알았어 원래. 아. 재수할 때 어떻게 한 줄 알아? 3개월에 한 번씩 봤다며요. 3개월 사실 재수할 때 3개월에 한 번씩 안 보고 그냥 수능 보기 한 달 전에 봤어. 그 전까지 모의고사 나면 다 틀립니다. 개똑똑. 무작 틀리다가 나 마지막 한 방을 노린다 하면서 그때 마지막에 근데 고3 때는 3개월에 한 번씩 본대. 멍청한 방법으로 공부하니까 멍청하게 개고생하면서 공부했죠. 공부할 거 개만 안 되기 때문에. 재밌어. 있나? 자 봅시다. 뭐 할까? 예? 중단 쉬는 시간이 없을까요? 없긴 해. 우리 쉬는 시간 없었어? 응. 와 말받아. 자 그러면 추가계. 그러면 자, 쉬는 봐봐. 시간인데. x가 네. x1, x2, xn이라고 치면 네. 확률 변수 x가 a가 상수일 때 ax 플러스 b라는 확률 변수는 각각의 확률 변수에 a 곱하고 b 더한 거예요. 그러면 네. 얘는 ax1 플러스 b, ax2 플러스 b, ax3 플러스 b, 점점점점 axn 플러스 b예요. 확률 변수 표현 방식 좀 알겠습니까? 네, 근데 음흠. B는 B밖에 없는데 왜 B1이에요? 아, 컴마. 콤마구나. 나도 그런 생각. 원이랑 똑같이 보여서. 이제 반 정도 공들여야 돼. 네. 처음 들은 그 말. 진짜 B1인 줄. 그 다음에 참고로 아까 우리 했던 거 x제곱은 어떤 애들의 집합이다? x1 제곱, X제곱 x2 제곱, x3 제곱, xn의 제곱. 일단 애들이었다. S 그죠? S 자, 그럼 확률 변수, 이상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평균이 n이었다고 칩시다. S 분산이 시그마 제곱이라고 칠게요. 분산은 보통 시그마 제곱으로 씁니다. 표준 편차를 시그마로 부르는 관계로. 네. 그러면 이거 얘는 어떻게 구할까? 대결? 대결이래. 책에 나와 있는. 알았어? 그럼 얘는 봐봐. 얘 확률 질량 함수를 px equal xi equal pi라고 치면 이거라고 치면 얘 평균은 어떻게 구해야 되냐? 시그마, 그냥 바로 시그마로 갈게요. 얘는 1부터 k는 1부터 n까지 axk 플러스 b에다가 뭐 곱해? pk 곱해. 네. 다 더하면 되겠죠? 네. 그 변수에다가 확률 곱해서 다 더하는 거라고. 오케이? 네. 근데 얘는 k가 여기랑 여기밖에 안 들어가잖아. 네. 나머지 다 상수 취급받죠? 네. 그러면은 봐봐. BPK인데 얘는 시그마 성질에 의해서 쪼개버리고 상수들 앞으로 빼면 어떻게 돼? A 곱하기 시그마 K1부터 N까지 XK, PK 더하기 B 곱하기 시그마 K1부터 N까지 PK. AM 얘는 뭐? M N. M 평균. 얘는 뭐? 1. 그냥 1. 그럼 얘는 뭐랑 같다? AM 플러스 B AM 플러스 B 씨 라고도 하고요. 아니면 뭐 이렇게 애들 많이 부릅니다. A 곱하기 2X 플러스 B
자 생각해봐. 우리 학교 평균이 45점인데 모든 학생한테 뭔가 문제가 잘못된 게 있어가지고 모든 학생한테 5점 더 준대. 그럼 평균이 5점이 올라가겠지. 네. 그치? 네. 원래 100점 만점이었던 시험을 곱하기 2 해서 200점 만점을 바꾼대. 그럼 평균이 2배 뛰겠지? 네. 그럴 리 없겠지만 그지? 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곱하면 곱한 대로 곱해지고 더하면 더한 대로 올라갑니다. 평균값에서 각각의 확률 변수에다가 그 짓을 했을 때 A를 곱하고 B를 더했을 때. 오케이? 네. 자 그럼 이걸 했으면 얘는 얘다. 분산도 안 하겠죠? 네. 쉽죠. 그지? 자 분산 거 갑시다. 분산은 V AX AX 플러스 B에 대한 분산을 구해보자. 네. 그러면 잘 보세요. 얘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자, 정의만 가지고 할 겁니다. 이거 안 쓰고 이거 쓰면 더 토 나옵니다. 네. 자 정의만 가지고 하면 각각의 변수에서 A, X, K 플러스 B에서 뭘 빼야 돼? AM 플러스 B. 평균. 평균을 빼야 되는데 얘 평균을 빼야 될 거 아니야? AM 플러스 그럼 B. 이거죠. AM 플러스 B를 빼겠죠? 네. 그럼 여기서 AM 플러스 B를 빼면 AM 마이너스 B 이렇게 되겠지? 네. 제곱. 에 제곱해서 PK 곱할 거죠? 네. 근데 이거 어떻게 돼? 사라져요. 사라져요. 오. 그죠? 네. 그리고 A 곱해져 있는 거 어떻게 하면 돼? 빼면 돼요. 앞으로 아니, 뽑아버리면 되죠. 그거 대신? 인수분해. 제곱되겠죠. 네. 그죠? 그럼 얘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 제곱. A 제곱 곱하기 XK 마이너스 M의 제곱. 제곱 PK입니다. 제곱 PK. 그럼 이 A 제곱이 여기 앞으로 오면 어떻게 돼? 얘는 뭐야? 그냥 그냥 분산. 분산이죠. 그럼 얘는 C. A 제곱 어. 분산이 됩니다. A 제곱 시그마 제곱. 그러면 B가 더해진 게 영향 안 주네? 네. 똑같이 당연하죠. 더했으니까. 똑같이 더해줬으니까 저게 분산이라는 게 정도가. 흩어진 정도인데 전체 값이 이동한다고 해서 흩어진 정도가 변하진 않겠죠. 봐봐. 네. 아까 같이 전체 값에다 5를 더한다고 생각해봐. 그러면은 어떤 그래프가 있는데 그 분포된 정도가 있는데 걔가 통째로 이쪽으로 움직이는 거야. 흩어진 정도는 변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B는 영향을 안 줍니다. 그죠? 이거 외우는 거 아니고 이거 해보고 아 이렇게 되네 될 수밖에 없네 해서 A제곱 여기 앞에 곱해지는 거 알아야 됩니다. 예. 자 표준 편차는 여기다 루트 씌우겠지. 그럼 여기 A제곱에 루트 씌우 어떻게 돼? A. A 절대값이 되죠. 아. 그쵸. A가 인수일 수 있으니까. 그지? 예. 빡세다. 당연하죠 이거. 네. 네. 자 여기 지금 시그마만 알면 사실 진짜 개 쉽습니다. 시그마 몰라도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냥 점점점 나열하면 되니까 조금 머리가 아플 뿐. 네. 할만하지? 감사합니다. 그럼 통계 파트 1 끝. 쉣. 통계 맛있겠다. 3분의 1 끝났습니다. 그럼 내일 나머지 3분의 2 중에 3분의 1 내일이랑 모레 끝내고 그 다음 주에 나머지 3분의 1 하면 그다음 파티. 통계 끝났으니까 파티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저 원래 못 와요. 놀러 가? 119페이지 일단 읽어봐봐. 뭐라고? 모레가 토요일. 아니 수목금이구나. 내일 아, 모레가 저 오케이. 목요일이야. 목요일날 보자? 방금 뭐 했잖아. 목요일날 보도? 오늘. 무사. 서울건 인간이고요. 이거 날짜 나한테 안 말해줬잖아. 그 친구 시험 안 끝났다고. 아 진짜요? 그거 정해진 지 한참 됐는데 그 뒤로 수업을 진짜 안 했구나. 언제 오는데? 언제 오냐고요? 한 토요일 밤에. 토요일 밤에? 일요일까지 놀고 그 애매한 날짜는 뭐야? 그럼 토요일날 스트 수업도 안 와? 그러네. 토요일날 수출을 하는구나. 그 칸을 배우지 못하는. 토요일 수출 개 기대된다. 왜? 쌤이 아, 수출 설명 잘한다. 맞아. 나 스트 설명 개 잘하는 거. 영상 찍어주시면 안 돼요? 몰랐는데. 찍긴 찍었대. 있겠지. 진짜 일요일에. 근데 너 좀 빡세겠다. 그 토요일 밤에는 경상도에 미칠 텐데. 그래서 나 맨날 그럴 때 택시 버스 타면서 그냥 그때 영상 봐. 비행기에서 볼 수 있어. 그니까 비행기에서. 비행기에서 비행기부터 봐. 뜨고 보냐고 그럼. 원래 일요일 날 아침에 내려올라 했는데 그때 내려오면 왠지 그 다음날 학원도 못 갈 것 같아서 아침에 모의고사도 가야 되고.
설마 1도 생각 안 했지? 네? 토요일에 수학 수업인 건 생각 안 했지? 아 근데 토요일날 학원 제일 많은데 결국 뭐가 제기잖아요. 물리, 영어, 수학 다 제기잖아요. 그 페이지 읽고 있지? 아 맞다. 아니요? 이거는 잘 읽었지롱. 잘했지롱. 나도 수업 전에 이것지롱. 왜 저러는 거지 진짜? 수업 전에 이게 민석끼리는 원래 이럴 수 있는 일이에요. 야, 왜 시그마가 편안한지 알겠지? 네. 아름다운 수업. 읽기가 싫어요 이러니까. 아니 난 근데 일단 문자가 많으면 겁부터 먹는 것 같아. 지금 다 배우고 나서도 그런 줄 알았어. 재밌다, 재밌어. 맞아요. 통계. 글이 내가 글을 읽는 건지 글이 나를 읽는 건지 모르겠다. 좋은 거 아니야? 닥쳐. 불알체. 말 시키지 마. 라이트 자연이랑. 오. 갑자기 그 어려워지. 여기? 아니 그게 아니라요. 요 글이요. 1번까지는 글이 이해되거든요. 근데 2번은 좀 많은 생략이 있는 느낌이랄까. 그래서 시그마로 표현해보면 쉬워요. 차라리 자기가 시그마로 식 써보고 따라가는 게 편해. 그러니까 영상 보고 다시 정리해. 좋다. 다시 정리할 거 없이 지금 앞에 써져 있는데요, 님들아. 글씨를 알아보게 되는. 영상은 뭐 글씨가 보정돼. 아니 목소리가 소리로 듣고 읽나? 상황으로 알잖아. 선생님 잠시만 비켜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주시겠습니까? 잘했어. 근데 토로 재밌어. 나는 좋았는데 다들 재미없대. 약간 아니, 나는 근데 뭐냐면 나는 좋아하는 것 내에서는 싫어하는 게 없는 편이거든. 그래서 나는 뭘 나도 봐도 좋았는데. 괜찮은데 우리 엄마는 근데 좀 그때 산만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 근데 내가 바라던 토르의 모습은 별로 나오지 않구나. 메이커튼 때문에 못 봤어. 뭐를? 토로 대신 학원 보기를 잘한 것 같아. 보고 싶었어. 난 지금도 하지. 왜 자연스럽게 딴 소리를 하지? 집중하자. 그렇게 되는 거구나. 집중해도 다 머리에 닿기 힘들잖아. 이거 하는 동안만이라도 집중하지. 박혁주 제외하고 오늘 밤 12시까지 몇 시간 안 남았구나. 오늘 너네 학교 안 갔지? 내일? 다음 가잖아. 이 방학했고 네. 방학한지 오래고 방학한지 오래고 방학한지 오래고 네. 할 거야? 전 가요. 아씨. 네, 뭘 반가워. 시키게요? 그냥 내일 수업 전까지 이거 한번 써가지고 제출하기. 사진 찍어서. 기본이죠. 소스 제출하는 게 뭐였어요? 정리해서 오늘 배운 내용의 전부. 싹 다. 집중하게 나는 백지 출력해도 되고 아니면 보면서 정리해도 좋고. 보면서 정리하는 거 같이 출력부터 하시면 돼요. 시그마 이용해서. 오늘 한 내용이 확률 밀도 함수랑 그러니까 연속 확률 변수의 확률 값을 알려주는 방법인 확률 밀도 함수랑 그다음 이산 확률 변수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는 사실상 루트하시면 되니까 평균 분산 구하는 방법 배웠고 특히 이산 확률 변수의 분산을 쉽게 구하는 방법 하나 더 배웠고 원래 정의에 의해서 구하는 거 말고 네. 그 다음에 그 확률 변수를 조작했을 때 확률 변수에다가 어떤 상수를 곱하거나 더했을 때 평균과 분산이 어떻게 변하는지까지 한 겁니다. 네. 이 전 과정이 여러분들 손으로 증명돼야 돼요. 연속 확률 변수는 그거 없어요.
분선 이런 거 없겠죠? 있죠. 당신들이 안 배울 뿐. 그건 적분을 써야 되기 때문에 안 배웁니다. 다행이다. 근데 나중에 다루긴 합니다. 그냥 값으로만. 자, 근데 그걸 그 모든 걸 하는 데 있어서 이 지식들이 휘발되지 않으려면 제일 중요한 게 이거야. 왜 평균을 구하는데 변수에다가 확률을 곱해서 더하기만 하는가? 처음에 이거 있죠? 네. 왜 이거인가가 진짜 납득돼서 피부로 납득돼가지고 내게 돼야 돼. 저거를 외우는 게 아니고 그냥 당연히 저렇게 돼야 돼. 저게 당연하다는 것이 납득이 돼야 돼. 그 납득을 시키기 위해서 내가 아까 어떤 예시를 들었어? 1억 번이라는 1억 번. 예시를 들었어. 여러분들이 아는 그 평균 있죠? 그걸 가지고 그냥 평균을 구한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네. 다만 그 횟수가 무한이 되면서 그 앞에 것들이 확률값이랑 같아질 거. 수학적 확률 뭐. 통계적 확률에 A. 통계적 확률에 A에서 E. 네. 오케이? 네. 그게 납득이 돼야 돼. 이게 확률을 곱해가지고 그 변수에다가 그 변수가 등장할 확률만 곱해서 더하면 평균이 되더라는 게 납득이 돼야 돼. 그죠? 네. 생각해봐. 동전 던져서 앞면 나오면 1점 받고 뒷면 나오면 3점 받아. 네. 그러면 동전을 한 번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값의 평균은? 하고 물어보면 뭐 예를 들어서 100번이라고 쳐. 100번 던졌다고 치면 얘가 50번. 얘가 50번 나올 거 아니야? 네. 그러면 1 곱하기 50 더하기 3 곱하기 50을 100으로 나눌 거 아니? 네. 그지? 그럼 그 100분의 50이 뭐야? 동전 앞면이 나올 확률이라고. 그지? 네. 그 얘기야 지금. 그럼 우리는 그 100분의 50을 P1 취급하고 또 뒤에 있는 100분의 50을 P2 취급할 것이다. 이게 1000번이라고 치면 500번 500번이라고 쓸 거고 10,000번이라고 치면 5000번 5000번이라고 쓸 거니까 그냥 걔를 확률이라고 하자 이거지. 그래서 x1 곱하기 p1, x2 곱하기 p2, x3 곱하기 p3에서 xn 곱하기 pn까지 더한 게 x라는 확률 변수의 평균이더라. 그래서 2x 제곱 있죠. 아까 중간에 나온 2x 제곱 얘는 결국에 그냥 뭐냐면 어떤 시행을 했을 때 x 제곱이라는 값이 x1의 제곱이라는 값을 가질 확률은 그냥 그 시행에서 x1이 나올 확률과 같아. 그래서 x1의 제곱이 나올 확률도 당연히 p1이에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동전을 던져가지고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애 제곱을 한다고 해서 확률이 달라져? 안 달라져요. 2가 나올 확률이랑 4가 나올 확률이 달라져? 3이 나올 확률이랑 9가 나올 확률이 달라져? 안 달라질 거란 말이야. 왜냐면 우리는 결과만 제곱해서 볼 거거든. 네. 그 시행에서 나온 첫 번째 결과는 사실 똑같을 거거든. 그래서 이건 그 시행을 해가지고 나온 값을 제곱해서 곱할 거야. 뭐를? 그 제곱한 값이 x1 제곱이 되는 확률. 그럼 제곱한 값이 x1이 제곱이 된다는 건 주사위 던져서 나온 눈에 제곱한 값이 4가 나온다는 건 주사위 던졌을 때 몇이 나왔다는 말과 같아? 2가 나왔다는 말과 같아. 그럼 2가 나올 확률을 계산하면 되는 거야. 2가 나올 확률을 곱해주면 되는 거야 거기다가. 그래서 얘 x1 제곱, x2의 제곱 에다가 p2 곱하고 x3의 제곱에다가 p3 곱하고 해서 다 더한다. 그 또한 이해가 돼야 돼. 주사위 던져서 나오는 애 제곱의 평균은? 뭐 이렇게 물어보면. 오케이? 네. 그 다음 이제 얘네들을 분산 편차 제곱의 평균인 거 생각하고 그걸 시그마로 표현해서 잘 지지고 볶아 보면 시그마 성질 이용해서 잘 지지고 볶아 보면 제곱 평균에서 평균 제곱 뺀 거랑 같더라까지 연결시키는 거 니네가 해봐. 두 번만 증명해 보면 이거 머릿속에 그냥 박혀요. 빼고 싶어도 못 빼. 잊고 싶어도 잊혀지지가 않는다고. 두 번만 증명해봐. 단 그 두 번을 증명하기 전에 얘가 완전히 납득이 된 상태에서 그럼 진짜 머리에 박혀서 안 나와. 그럼 3개월이 뭐야? 3년 동안 안 잊어버려. 오케이? 네. 해보세요. 최대한 빠른 시간대로. 오늘이면 좋겠지. 내일 오전에 바쁘실 테니까. 우리 내일 1시 반이냐 1시냐?
1시 반일걸요? 너 근데 학교 가는데 1시 반에 오케요? 아 방과후 저안 오전에 온다고 끝나요. 그랬잖아요. 어? 안 온다고. 그랬었나? 아니. 아 친구랑 그 방과후랑 별개로? 아 그랬나? 아 진짜였어? 장난치. 나 뻥치는 줄. 맞네. 뭐 영상으로 봐야지 뭐. 내일 아마 어디까지 나갈 거예요? 내일 아마 2향분포 시작해서 2향분포 들어가면 이제 또 시그마의 향연으로 토 나오거든? 와, 이 내일 아마 2향분포만 할 때 2향분포만 하는 것도 빡셀 거예요. 큰 수의 법칙은 뭐지? 귀엽다. 작은 수의 법칙인가? 아 나 학교 끝나고 방학하고 수학교 가는데 토 월화. 큰 수업칙은 그냥 말로 때울 거니까 큰 수업칙까지 할 수도 있고 애들 컨디션 좋으면 정규분포까지 갈 수도 있고. 얘들아, 믿을게. 아 컨디션 안 좋게 믿는. 컨디션 좋을게. 근데 난 안 좋을 것 같아. 근데 그럴 만도. 원래 밤샘 그 날은 괜찮은데 그 다음 날이 힘들어. 가서 바로 자. 근데 그래도 힘들어. 그 쌓여가지고. 시간 동안 수영 컨디션 좋은 날을 본 적이 없는데. 뭐라고?